예, 배성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1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네. 특검이 지금 18일 날 받아서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23일 이후에 네. 어제 그러니까 24일 화요일 날 네. USB를 낱낱이 이런 김경수 측이나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 드루킹의 USB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기사가 나왔죠. 그럼 만약에 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안 했으면 24일 날 그게 공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그 존재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드루킹은 18일로 그 타이밍을 정한 거는 네. 자기가 18일 날 그 USB를 던지면 정권이 겁을 먹고 25일 재판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켜서 자기가 석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18일 날 던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근데 그걸 던졌음에도 미리 던졌는데 특검에서 그때 줬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특검에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제 공개됐고 어제 전에 그 사실이 공개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드루킹이 어차피 못 나오도록 갇혔으니까. 이제는 공개도 된다 이렇게. 아니 좀 더 나눴다가 음. 이제 노회찬 의원을 가지고 1, 2주 끌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한 5주쯤 갔을 때 드루킹이 뭐 그런 걸 냈다 조사했는데 뭐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겠지요. 이걸 누르고 틀고 해가지고. 그런데 네. 드루킹이 오히려 그걸 냈기 때문에 본인이 영원히 못 빠져나오도록 되는데 본인이 본인 말을 걸었네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드루킹이 지금 사태의 본질을 읽는 게 굉장히 시야가 좁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 그래서 안에 배 변호사나 있고. 미래경영연구소에 와서 네.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네. 벌써 드루킹은 밖에 나와서 그렇죠. 네? 정권을 버거킹 먹고 있을 거예요. 드루킹이. 지금 농담하신 거죠. 예? 아니 네. 원래 깜빵에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은가 하면 짜장면이나 햄버거 이런 게 제일 먹고 싶어요. 다녀오셨어요? 아니 난 군대 갔지. 군대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군대도 뭐 우리 다닐 땐 깜빵이랑 비슷했죠 뭐. 그 당시에도요? 어떨 때는 군대 있을 땐 깜빵 가고 싶더라니까. 왜요? 사람 하도 괴롭히니까. 깜빵 안 괴롭혀요? 그래도 깜빵에 가면 또 재수 좋으면 독방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이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좋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용하죠. 최근에는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기무사 쪽도 한 몇 명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 독방이 모자르다. 독방이 모자라니까 네. 끝발 좋은 사람 들어오면 끝발이 좀 밀리는 친구들은 또 독방을 양보해야 되니까. 네,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 한국당 이야기도 좀 합시다. 우리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한국당의 비대위원 중에서 무슨 뭐 소상공인 연합회의 네. 사무총장인가 하는 김대준이라는 사람이 네. 민주당에 이 광역 의원 출마 공천 신청도 했고 민주당에 있다가 네. 2013년부터 네. 국민의당에 나왔다가 네. 그 다음에 완전,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완전 저쪽인데 7월 달에 당비까지 냈다는 건 7월 달에. 왜 저쪽 사람을 이쪽에 불러놨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네. 하면 2008년에는 음주운전, 2013년에는 주거침입, 절도, 폭력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과가 여러 개 모양이에요. 이 김대준이나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이거 사진도 있네요. 이 뉴스를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친노 좌장을 불러놨으니까 그쪽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격은 중요한 거죠. 검증은 필요한 거죠. 4호 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하려다가 회장은 정치하면 안 돼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이사급을 하나 데려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나 직능단체에서 데려오려면 네. 당적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순수한 이야기를 또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야지. 이렇게 이거 딱 경력 딱 보면 이 양반 그냥 바닥부터 정치 못해서 안다라는 그것도 높은 정치도 아니고 무슨 지방의원 하려고 공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 받았겠죠. 이 그래서 사람 넣어달라고. 그렇게 본다면 네. 지금 한국당이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들어간대요. 예, 맞아요? 김성태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그 의원들도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비대위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정말 비대위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무리 지금 저 당이 이렇게 막 간다 하더라도 네. 어디 성실하게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아니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민이면서 성실하게 준법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네. 수두룩 할 건데 많죠. 하필 고르고 골라가 이런 사람을 골라가 저러느냐. 제가 봤을 때 참 저 당에 지금 수명이 다 돼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정치 분석하시는 분이 뭐 다음 총선 때 한국당 22석밖에 안 남는다. 그것도 뭐 대구나 뭐 경북 지역에서만 남는다까지 뭐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봐도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 하는 일들이 특히 인재 발굴 뭐 인재 뭐 잘 못 키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인재 영입한 거 보세요. 저 문재인 지지율이 58.8%로 내려갔죠. 지난 수요일 날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때 1월 달에 제일 낮았을 때가 56.2%까지 내려갔는데 네. 이제 거의 거기에 근접해서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그때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지겠죠. 왜냐면 정전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홍콩 소장님 가보셨죠? 홍콩 뭐 태국 말레이 이런 데 가면은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덥다고 뭐 전력 수요 많아진다고 그 냉방 문 열고 하면 안 된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를 아끼자.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정전 사태 나고 있는데. 그 지금 내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원전을 못하게 하면서 화력발전소 비중을 높여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가져오고 이게 한 3, 4년 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써 석탄을. 석탄을 지금 왜 씁니까?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해. 아니 화력발전소를 왜 가동하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네. 들킨 게 9,000톤이지 더 많았겠죠. 훨씬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원전을 세우고는 저 비효율적인 태양광을 가지고 온 그냥 전국을 도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진 보셨어요? 뭐 봤어요? 저수지 위에 뜬 거? 저수지 위 뜬 것뿐만 아니고 산을 다 깎아가지고요. 저는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 석탄 쓰고 태양광 장사해 먹으려고 원전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밖에 떠들겠어요? 근데다가 전력 수급 문제를 이제 원전 때문이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경로하셔가지고 이런 언론사가 있느냐. 요즘 가만히 보니까 네. 이제 고려해야 완전히 망하는데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 날아가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문 중요한 폭로가 나오니까 네. 최고 실력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거를 못 막느냐고 아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쳤다 그래요. 조직원들을 이 주요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 지금 저 안에 빵에 오래 있죠.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이성을 상실한 단계에서 그런 행동이 공개석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이 상실이 안 되면 그런 행동을 뭐 안 하도록 하고 그것이 밖으로 절대 공개가 안 돼야지. 그런 게 공개가 돼서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가가 나는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놀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잖아요. 지난 주 중에 네. 보면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SK가 또 저기 저 라오스까지 가서 네.
댐을 만들다가 수력 발전 댐을 하다가 그 보조댐 하나가 터져가. 터져가지고, 예. 그게 제일 마지막 거래요. 내년 2월에 완공인데 예. 주댐 2개에다가 보조댐 5개인데 보조댐은 댐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주댐에만 이 발전 장치가 있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라오스 측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메콩강 지류인데 네. 거기가 원래 이 수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해.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동아건설이 네. 이 국제 차관, 국제 기구, 뭐 아시아 개발은행 ADB나 안 그러면 네. OECD나 뭐 세계 개발은행, 세계은행 아니면 뭐 한국의 공적 원조, 네. 유상, 무상이 아닌 ODA 이런 걸 끌어들이가 컨소시엄을 만들어가 네. 그쪽에서 이 차관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 공사해서 발전소가 서고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기를 이제 그거 태국 옆에 있어서 태국에 판다는 거야. 그거 라오스에서 필요했던 게 아닌 거지. 태국에 전기 팔고 그러면 태국에서 전기 쓴 다음에 태국의 그 동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기를 필요할 수는 있겠지 뭐. 그러면 그 전기 팔고 이제 전기료를 받잖아요. 네. 그걸 30년 동안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에 주는 차관을 된 기구나 나라에 갚는 거지요. 그리고 차액을 좀 먹는 거고. 그럼 거기서 제일 재미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건설회사는 돈 다 받고 땡 하고 가잖아. 건설회사를 위한 거지. SK를 위한 거군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날부터인가 징조가 있을 때 이게 치마가 되고 균열이나 이런 네. 기미가 있는데 네. 근데 이리저리 뭉개다가 처음 터지고 나니까 뭐랬는가 하면 범람이랬어요. 비가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댐을 만드는 사람은 댐을 만들면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댐이 없을 때는 흘러내려가다가 막으니까. 그러면 비가 역사상 제일 많이 왔을 때에 한 2배 정도는 댐 높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남 잘 사는 동네 가서 댐을 만들어가 마을 7개를 날려버리고 300명 죽이고 6,600명 이재민을 만드는 거예요. 공사할 욕심에. 그런데다가 이제는 뭐 일부 유실이다라고. 근데 그래 말하거나 안 하나 중요한 게 아닌데 대통령이 라오스의 긴급 구호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실시간 댓글에? 아니 포항에 지진 난민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곳곳에 한국에 이런 데가 많은데 그거는 무관심하다가 왜 하필 한국 기업이 가서 사고 쳤으면 기업이 수습하면 되지. 대통령이 긴급 구호 대책을 세우라 하냐고 욕을 먹어요. 근데 왜 그 욕을 먹는 줄 알겠습니까? 그 기업이 SK. 네. 기억나잖아요. 기억나. UAE.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낄 때 끼질 못하고 빠질 때 빠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라오스를 또 방문해가지고 라오스 총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가까운 SK가 사고를 쳤는데 한국 정부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논조인데 지금 라오스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그 헬기 추락 사고로 우리 국군 장병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여당 의원도 안 왔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안 왔다고 하고 그때 저한테 그 당일날 연결식 하는 날 아침에 늦게 갔다잖아요. 그 연결식 직전에 갔다가 쫓겨났죠. 멱살 잡고 쫓겨났다잖아요. 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근데 라오스에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다는 거예요. 왜 라오스를 그렇게 사랑을 할까요? 라오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SK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는 또 그때 영화를 보셨대요. 무슨 여자 스토리인가 허스토리인가 하는 예. 영화를 홀로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연결식 때.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뭐 그동안 얼마나 화재 현장 뭐 낚싯배 사고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인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안 간다는 거는 군이 싫은가 봐.
아니 그리고는 라오스 이 사건 났다고 거기다가 뭐 특별 재난을 하니 많이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나라를 왜 지킵니까? 나는 한국의 국호가 변경된 줄 알았어. 뭐라? 라오스 코리아로. 아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솔직히 그 국군 장병 그 보니까 그 해군이죠. 예. 그 해병대. 예. 근데 그 죽은 병사 중에 한 명의 그 작은 아이 태어난 몇 살 안 됐죠. 아주 꼬마 아이죠. 그분이 그 어린 아이가 아빠의 화면을 보고 아빠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저 헬리콥터를 이 뉴스 브리핑에만 네. 또 제 블로그에만 한 6, 7번쯤 저거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유로콥터사에서 저걸 같은 기술이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모양을 바꿨어. 한국형으로. 네. 근데 헬리콥터는 굉장히 예민한 이 비행체이기 때문에 전체 이 모양을 바꾸게 되면 네. 이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어딘가가 시끄러울 수 있고 저게 이 메인 로터리라고 돌아가는 날개에 네. 항상 떨림 현상이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이 돼서 근데 그걸 또 이제 만들어서 육군에 보급한 게 수리온인데 네. 기동형 헬기 그 외에 그 월남전 영화 보면 여러 명 타가지고 갔다가 또 내리고 하는 그게 기동형 헬기거든. 그래서 지금 UH-60인가를 쓰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 월남전에 쓰던 거. 근데 그걸 또 해병대용으로 바다에 또 뜨고 안고 하는 부분을 갖고 마린온이라고 또 바꿨어. 아 그래서 그런 수리온도 문제가 있어가 이제 겨우 좀 진정이 돼 가는데 그걸 또 마린온으로 바꿨어. 유로콥터에서 수리온 됐다가 마린온으로 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났는데 다음 날 그거 기술 최고다. 어? 문제보다 청와대가 그거 말하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또 왜 그랬는가도 세월 지나면 나는 좀 아는데 네. 이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세월 지난 뒤에 내가 공개를 하겠어요. 근데 참 이 정권이 이게 이제 운이 된 것 같아. 자꾸 재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운이 된 거는 처음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재앙은 계속 되죠. 운에 이게 네. 정량설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처음에 재수가 너무 좋아가 그때 운을 다 까먹어버리고 아 지지율이 막 고고 지금 이제 때. 운이 바닥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자꾸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일들이 저 라오스에 저 터지는 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되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뭐가 터져서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김경수 쪽을 안 할 수가 아주 없죠.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그러고는 또 지금 USB까지 확보를 했다 해서 이제 이게 어디로 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한계에 좀 가고 있다. 근데 한계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일 곳곳에서 지금 정말 비명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근데 소장님 그거 아세요? 뭘? 제가 그 네이버에 예. 사설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신문 사설. 네. 오피니언이잖아요, 사설은. 네, 네. 그 오피니언 눌러서 제가 이제 사설을 쭉 보는 데를 네. 조선일보를 눌렀어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이 네이버에 사설 오피니언 안에 안 나와요? 오피니언 안에 조선일보 사설 이제 기사들이 쭉 여러분 보시면은 네이버에 오피니언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옛날에 다 쭉 있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읽으려고 눌렀어요. 들어갔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이건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이버가. 네. 조선일보는 잘 됐네. 왜요? 신문 구독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아니죠. 이 기사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노출 중단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누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눌렀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뉴스가 잘못됐나 해서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길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 사설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노출 중단. 근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말이 제휴평가위원회지 이거 사실상 방심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의 안에 있는 네. 내부 기구겠지 뭐. 그런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을 심의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신문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급하니 원전에 의존 지적이 왜곡이라는 대통령 이사설. 오늘 사설 났대 그거. 네. 또 무너진 군 기강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그래서 뭐 반도체 호황은 끝나가는데 반도체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 요거였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뭐 불쾌한 거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겠지.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결국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위 아시죠? 네이버 나오는 뉴스 그거 다 일일이 수작업이에요. 아무리 댓글을 뭐 수만 개 달아도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댓글 댓글 뭐라고 하죠? 순위? 댓글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검색창. 네, 검색어 나오는 거. 그 순위도요. 그거를 다 조작을 해요. 자,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다음 정권에는 또 씁니까? 네이버가? 네? 네이버가 줄 서나요? 네이버는 네. 원래 네이버가 뭐 준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준말이지 않겠어요? 찾아간다. 네. 근데 네이버가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중단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다음 정권에는 다음하고 네. 네이버가 둘 다 중단되나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네. 이번 정권에서 너무 많이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가를 드러내 버렸어요. 네. 또 그게 돈에 따라서 검색어까지도 조작하고 기사 노출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언론에서 희생양을 삼으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 어디 두 군데가 가느냐? 내가 볼 때 두 군데 확실히 가. 어디? TV 중에서 한 군데 하고 네. 방송사, TV 네. 방송사 공중파 중에. 네. 그다음에 이 포탈 두 개는 아마 이제 뉴스 한국의 신문들이 얼마나 이빨을 바득바득 갈겠어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얘들이 돈 다 벌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 뉴스 기능을 중단시키라 할 거예요. 소장님 이런 말을 하시면은 또 저쪽에서 듣고 이거까지 다 방어 계획을 세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누가 뭐 제보고 뭐라고 하면 뭐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아무 소용없어. 그게 머릿속에 정리되어서 챙겨갖고 대응할 놈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어떻게 네이버에서 이 노출 중단된 기사를 안 눌러봤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저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기무부대장 대령하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네. 나라인데 이런 일이 뭐가 놀랄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네이버 말고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건전한 뉴스창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지금 독점을 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정치에 개입한 부분을 압수수색해서 네. 자료를 다 찾고 아니 압수수색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 네? 부사장이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네. 범죄는 또 입증을 해야지. 부사장이 가 있다고 범죄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갖다가 아니 범죄 입증이 안 돼도 포탈 그냥 네. 이렇게 금지를 해버려야지. 아니 뭐 전 정권도 범죄 인정 되기도 전에 내려간 거 아니었어요? 그건 탄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강력하게 이런 검찰에다가 네, 수사해달라고. 수사를 해달라는데 수사해달라 할 게 아니라 뭘 수사해요? 본인이 그냥 네? 아니 뭘 수사하냐고요? 본인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네. 거기 출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그냥 직접 고소 고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경찰이 뭘 수사하냐는 거죠. 나는 조폭과 연루가 안 됐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네. 도지사죠 지금. 이재명 지사네. 네. 이재명 지사는 언제까지 버틸까요? 근데 이분이 참 이렇게 많이 두꺼우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뭐 나는 요즘 당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좀 짠하기도 합디다. 짠하십니까? 나는 원래 약자 팬인데 아니 약자 무슨. 이재명을 지금 이렇게 네. SBS가 어떤 방송인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간판 프로인데 거기에서 그냥 현직 여당의 네. 유력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 지사를 초반부터 그냥 저렇게 조져버리는 일이 나올 수 있냐.
또 김부선 스캔들을 가지고 저렇게 경선 때 수사하고. 두들겨 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 그리고 또 문파들이 또 잘한다 하고 이재명 빨리 잡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거 작전 중에 하나다. 이재명의 지금 운명이 다 하고 있다. 자기가 이야기했지. 종북하다가 폐륜하다가 불륜하다가 이제는 조폭이냐. 조폭까지 됐다. 그러면 이재명은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신세가 돼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시장이 보여준 그 문제들 있잖아요. 예. 네, 여배우 스캔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생활이니까. 아니 개인적인 생활인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TV 토론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그 조폭 연루설은 그거는 이미 자신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라는 거죠. 뭐 설마 뭐 그 조직이라는 그 회사에 이득을 줬다면 그건 자신의 직권 남용한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저 지사하고 안다는 그 사람 네. 조폭 간부가 재밌는 친구인데 왜요?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인가를 하다가 음. 상대방 파트너 하던 사람하고 그게 쌍방이 하는 건 뭐예요? 아,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가 그런데 아 실제 만나서 싸웠대요? 둘이 욕을 했대 컴퓨터로 네. 게임에서 음. 그 야 이 새끼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 봐라 뭐 이래갖고 붙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광주 조폭이었대. 아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광주로 현피를 떨어간 거예요. 광주 어느 거리에서 놓으라고. 네. 그것도 요 사람도 한 8명을 데리고 데려가고. 나왔대. 네. 게임을 하다가 만나서. 서로 아, 욕하다가 네. 붙자 해서 둘이 갔는데 둘 다 조폭이야. 음. 그래서 조폭끼리 붙으면 판이 커지니까 네. 우리 여기서 고마하자 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또 정도가 있네요. 예? 정도가 있어. 자기들이 그걸 안 해.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무슨 뭐 거짓말이네 뭐 SBS를 상대로 무슨 정정 보도를 하네 마네 하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불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도저히 그 도지사나 시도지사나 뭐 정치인으로서도 행할 수 없는 도덕성 문제 이거는 이제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경기도지사로 그리고 경기도에 이런 그 조폭 그리고 뭐 그룹 무슨 회사 이게 지금 다 연루돼 있는데 이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자신은 깨끗하고 청명하다 뭐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좀 더 재밌는 이해할 것 수 중에 없어요. 하나가 요즘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옥탑방에 이 더운데 가서 나는 또 진짜 그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좌관을 데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잖아. 그 옥탑방에 강북살이 한다고 하면서 옥탑방 들어가고 고무신 신고 무슨 에어컨도 없는 그 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강북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지금 강북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밥 먹는 기능이 없어갖고 네. 밥은 또 나가서 드신대요? 맨날 뭐 사오고 가는 모양이에요. 뭐 샌드위치. 누가 지금 서울에서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강북살이 하는데 강북 사람들은 다 고무신 신나요 그러면? 이 발상 자체가 정말 우롱하는 거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라이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청렴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월세 200만 원이래요. 그 돈 누가 내요? 서울시 돈이래거든요. 그 서울시 돈을 월세를 왜 내냐고요? 근데 월세가 옥탑방에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깔센 거죠 한마디로. 아니 한 달짜리라면서 왜? 한 달짜리인데 돈 못 받을까 봐.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도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비싸게 받았겠죠. 높은 분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원래 전세 그 공간 있잖아요. 네. 29억인가 28억인가 할 때도 그때도 말이 많았죠. 왜 공간 놔두고 더 비싼 공간으로 가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시장이 하시는 말이 어차피 반환받으니까 이자 조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거 놔두고 무슨 월세 200만 원 주고 거기 사냐 그분이 또 이거죠. 요즘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집에 그만하라면- 있으면 제발 쇼 좀 아니, 그만하란 우리가 말이에요. 이해를 좀 해. 이해를 집에 있으면 아니 불안하니까 이해할 게 따로 있죠. 지금 집에 그 있으면 사람이 요즘 동료들이 한 명씩 가는 걸 보고 이게 정신 못 불안하니까 네.
나들 좀 고행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서 이 보내는 데서 좀 빠질 수 없을까? 그러면 그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도 양봉도 하지 왜 또. 아니, 그렇게 요즘- 좋아하는 양봉을 안 요즘 해. 또 북한산 밑에 원숭이가 한 마리 노는 거 알아요? 왜요? 탈출해가. 왜? 누군데요? 못 잡고 있대. 누군데요? 아, 진짜 원숭이. 진짜 원숭이가요? 아, 진짜 원숭이.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예. 이렇게 못 잡고 있대요. 음. 돌아다니고 있대, 곳곳으로. 북한산 유역을. 아,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또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아, 불쌍한 이거 종, 사람. 아, 소장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불쌍해요? 월세 200도 못 사는 우리들이 불쌍하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 그냥 이재명 시장이 뭐가 불쌍해요? 조폭이랑 연루돼서 자기 권력 잡은 사람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가장 탁상 행정한 게 뭐냐면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 만든 거 있죠? 자전거 도로 지나가는 거 만들어 놓고는 다 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헬멧이 절반이 나올 만에 없어져 그건 버렸거든요. 자전거고요. 자전거예요. 자전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인데 자전거 이제 헬멧이고 저희가 말한 거 도로. 무슨 도로? 자전거 도로. 네. 그래서 지금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맨 마지막 차선 옆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이 더운데 누가 그걸 타고 광화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광화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의도도 있고 지금 서울 곳곳에 자전거 아니, 그 도로가 네덜란드 있어요. 가면 있어. 옛날에부터 있더라고. 한 30년 전에도. 아니 거기는 차들이 많이 이렇게 없고 또 이제 도시가 작잖아요. 전원적인. 우리는 도시가 뭐 서울에서 서울 가도 몇십 킬로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거기다 그걸 만드냐고요. 저는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걸 왜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냐 이거죠. 배 변호사는 아직 미워하는데 나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나 또 그 다음이 될지 모르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네. 참 저렇게 어떻게 멘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뒤에서 구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좀 구린 행동하고 짠하더라고요. 앞에서 마치 깨끗한 척 한 다음에 권력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음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시장을 뽑으면 우리가 불쌍하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제가 흥분한 걸 죄송합니다. 배 변호사가 다 해주시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안 해서 좋네. 원래 이거 칼은 남 보고 쓰라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덕담이나 하고. 제가 덕담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 그렇게 조금 됐습니다. 약간 흥분했습니다. 네. 오늘 저기 뭐 법률 이야기 좀 하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억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는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